산인 직원이시죠? 처음 회사 다니시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하면 산인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저보다 산인이셨잖아요. 육참골단 고기 육, 벨참, 뼈, 골, 끈을 탄. 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 그룹이 이 지경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도려내야죠. 자, 어디 한번 보시죠. 어디가 살이고 어디가 뼈인지. 산인그룹 계열사 재무제표입니다. 자, 먼저 건설사업본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저 때가 제가 용화-ENC 인수하고 나서입니다. 자, 덕분에 건설이 저렇게 잘 버는데 그룹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자, 다른 계열사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호텔, 엔터, 여행사, 식품 다 마이너스. 피곤하네. 이거 전화면 봐봐. 저 뭐야? 저 윈드 그래 자전거죠. 상장도 못한 거죠. 에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근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아시겠죠? 어디가 뼈고 어디가 살인지. 그럼 도려내야죠. 매출과 영업이익 계산해서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무슨 아이돌 오디션입니까? 왜? 그럼 안 됩니까? 애들도 그렇게 살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지. 전무님, 그럼 얼마나 팝니까? 11조 원 조달할 때까지죠. 아니 11조면 건설만 남기고 다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CFO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 안 보이세요? 건설이 아무리 벌어다 줘도 빚이 11조나 된다지 않습니까? 지금 산인 팔다리 안 자르면 산인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덕분에. 거기만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익 내고 있는데. 예, 산인 패션. 자, 산인 패션. 매출 4조 2천억에 영업이익 298억이네요. 뭐 이 정도면 뭐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갖다 맡기고 이자 받는 게 낫겠다, 그죠? 지난 겨울이 안 추운 걸 어떻게 합니까? 원래 패션이 날씨 영향을 그런 것도 다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죠. 뉴스 안 보세요? 뭐 온난화다 뭐다 그러는 판에 그 패딩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 반값에도 다 못 팔아서 지금 다 재고로 잡혀 있죠. 민 대표님, 수요 예측도 다 능력인 겁니다. 자, 다음 산인 호텔. 뭐 코로나 끝나면 대박 난다더니 이게 대박입니까? 아니 그건 솔직히 중국 쪽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정세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그니까요. 그 어쩔 수가 없으면은 그만하셔야지. 저기 윤 팀장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윤팀 내가 윤 팀장을 기다려야 됩니까? 건설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건설에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를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인건설같이 똘똘한 지역에 사업을 확보해둔 기업에겐 오히려 후재입니다. 건설이 날짜긴 날짜네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룹의 계열사들을 모두 검토하였고 다음의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건설을 매각하겠습니다. 이게 미쳤나? 건설을 매각할 경우 야, 우리 산인은 건설로 먹고 살아. 건설 팔면 다 망해. 산인건설 팔아도 안 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인그룹을 건설이 견인한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짜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산인은 망합니다. 뭐?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시장은 우리를 돈 되는 건 남기고 안 되는 건 다 판다고 생각할 겁니다. 즉,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값에 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 7조 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얼마에 팔 겁니까? 궁금하네.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히 얼마인지는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M&A 전문가라면서. 내가 여기 대표인데 그거 몰라서 묻는 거 같습니까? 그냥 그쪽 생각이 궁금하다 이거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텐데요. 우선적으로 직원은 승계되는 게 조건입니다. 때문에 건설업을 확장하려는 회사들이 입찰에 응할 거고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여기 직원분들 오해가 있다면 대표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들은 산인건설 내규에 따라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다 관철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 마음에 이 스크래치가 생겼는데 위로 안 해줍니까? 위로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무슨 대표 임기 5년 보장하고 지분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분은 지금도 못 받고 계실 텐데요. 임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각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요, 대표님.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산인건설에 대해서 누구도 대표님보다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잘 아시네. 여긴 나 없으면 안 들어가 절대. 네. 그래서 인수기업에서도 대표님을 가장 중요한 인력으로 생각할 거고요. 그러니 직접 협상을 하시는 게 그쪽이 협상 전문가라며.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는 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대표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나 이 새끼가 미친 새끼. 뭐? 미친 새끼? 야, 너 다시 말해봐. 미친 새끼? 새끼는 안 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웃긴 새끼들이네 이거. 이거 순 깡패 새끼들이네 이거. 저희 팀원이 실수를 했네요. 대표님도 흥분하신 것 같으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뭐? 미친 새끼? 협박하면 내가 굴복할 줄 알아? 내 직원들 한 명이라도 자르면 나 가만히 있어 이 새끼들아. 알겠어? 아니 나도 아까 진짜 주먹 나갈 뻔했다니까. 응? 주먹은 무슨... 아니 진짜라니까요. 나 아까 진수 씨 아니었으면 그냥 바로 응? 내 주먹이 무조건 만세여가지고 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잖아. 아까 그 뭐야? 그 이 새끼가 가에 바로 들어갈 뻔했다니까. 내 이거 참느라고 진짜 아우. 근데 욕은 저쪽이 먼저 한 건데요. 저만 실수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만 욕먹고 끝냈어 봐. 얼마나 좋아. 응? 그러니까 저쪽이 무례한 거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할 필요도 없고. 여론도 우리 편일 거고요. 저쪽은 퇴로가 없게 되니까 덕분에 진흙탕 싸움이 됐네. 진수 씨, 네, 팀장님. 일에 감정 섞지 마세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M&A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최근에 큰 전쟁이 없는 게
M&A가 있어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전쟁이 무기로 싸운다면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총칼에 감정이 없듯이 계약서에도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감정적이면 전쟁에서 져요. 네. 뭐 상대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온다면 나도 미친 척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진짜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럼 내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형님, 그 새끼 제가 좀 세게 나가니까 아무 말도 못하던데요? 쪽팔리는지 지 혼자 몰래 와서 사과하고 갔어요. 아이고 살살하지 이 사람아. 저는 살살한다고 했는데 그냥 지르던데 뭐. 그거 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시야가 좁아지면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펀더멘탈은? 펀더멘탈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이유는? 최근 땅을 직접 매입해서 재건축하는 모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예를 들면? 여기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 몇 년째 멈춰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75%를 넘겨야 되는데 못 미치나 봅니다. 얼마나요? 그 정보가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건설 쪽 사람 나오면은 확인하시죠. 상인건설 부사장 이정음입니다. 네, 부사장님. 저희 안내해 주러 오신 거죠? 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부서져 내리거든요. 와, 그런데도 습관이 살다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부사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네. 밑에 직원을 보내셔도 됐을 텐데. 여긴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도 주민 동의가 힘든가 보네요. 그게 제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나 모자라죠? 주민 동의. 212가구 중에 54가구가 미동의 상태인데요. 한 가구만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알바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설득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이요? 네.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살고 계시는 거고요. 저기 끝집에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부사장님. 부사장님은 왜 안 가시지? 저희는 초면이죠? 네, 주관사. 저희는 M&A에서 인수회사와 아니다. 그냥 저기 이사하실 때 부동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티저는 다 돌렸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회사는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차목건설. 같은 건설사이긴 하지만 여기 주력 분야는 토목입니다. 최근에 난지대교 건설에 참여했었고 중동에도 진출을 했고요. 근데 중동을 가보니까 아파트를 성장 분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을 시도했겠죠.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랑 아파트는 다르지. 다르죠. 그래도 여기 대표님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산인 이 새끼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건설을 팔지? 그룹에 자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을 좀 후려쳐봐요. 대표님, 이게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데 저희가 예, 제가 이번에 제대로 후려치겠습니다. 차목이 입찰에 응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 지금 바로 아파트 건설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라서 과정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비움 D&I 부동산 회사고요.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으로 우리도 이제 뭐 건설 한번 진출해 볼까 뭐 그런 텐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모 건설사와 M&A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어디를 했습니까?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이부건설이요. 왜 결렬됐죠? 오프 더 레코드. 협상 중에 감정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쪽이 뭐랄까 좀 마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움은 해외파가 많아서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렬이 된 거라서 비움은 여전히 건설을 탐낼 겁니다. 자본력도 있고요. 사야죠. 산인이면 캐시플로우도 좋고 브랜드 밸류도 좋으니까. 근데 그 브랜드를 그대로 이용하긴 어렵잖아요. 산인 이름을 바꾸면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는 걸 감안해야죠. 그래도 용산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면 건설이 필요하죠. 근데 산인건설 거기 대표는 어때요? 그게 건설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난 이래서 노가다가 싫어. 여기도 좋은데요? 그럼 우리 리스크는요? 산인건설 리스크 이미 아시겠지만 충렬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사실 이 리스크는 계산하기는 좀 까다로운데 이미 투입된 비용이 8,800억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해요.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주민 동의가 뭐 제일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 사인이 필요한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안 통과 전에는 허가를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도 따로 한번 찾아뵀는데 혼나고 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운가 보다. 그게 아니라 그 제수 그릇 같은 걸 쏟아서요. 그거 돕다가 혼났습니다. 네, 진주 씨. 네. 비움 대표도 올라온답니다. 다행이다. 그럼 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윤준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현우 대표님이시죠? 저희 입찰서에 가격 안 적고 왔는데 7조 괜찮아요? 안 될 거 없죠. 대표님, 이전에도 건설사 인수를 하시려고 했다고요? 네, 깨졌지만 그때는 왜 깨졌습니까? 그땐 뭐 제가 가격을 적게 불렀나 보죠 뭐. 얼마나 차이가 났죠? 대표님이 원하신 금액이랑. 좀 났어요. 한 1조? 비움은 이번에 산인건설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사가 매물로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곧 정부에서 재개발 법안을 개정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건설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니까 얼마요? 산인건설이 대표님이 못 사셨다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대표가 좀 별로였어요. 여기 대표는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요. 별로입니다. 솔직하시네. 네. 그렇지만 대표님에게는 좋은 회사가 될 겁니다. 어떡해요. 별로라면서요. 인수하시게 되면 대표님에게 어울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도 가격에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류에 보면 계약자가 할아버지 성함인데 지금은 안 계시고 두 분이 혼인 관계도 아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할머니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부사장님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뵀을 때도 산소에 다녀오신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부사장님 신발에 흙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거만으로 아신 거예요? 할머니가 댁에 안 계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 묘소를 지키기 위해 재건축에 반대하신 건가요? 네. 할아버지가 재건축에 반대하신 것도 돈을 많이 받아서 할머니에게 남겨두시려고 그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혼인 상태가 아닌 걸 알게 되신 거군요. 네. 그걸 보고하지 않으신 거고요. 제가 보고하면 할머니는 쫓겨나니까요. 법적으로는 남이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란히 묻히고 싶으실까요? 네. 맨날 그 말씀하십니다. 긴장돼. 느낌이 왔습니다. 7조 나올 것 같습니다. 자목? 얼마야? 6조 9천입니다. 그것도 대단하다. 조금 아쉽네. 비움 DNI 왜요? 왜? 진짜 7조예요? 7조 9,999억. 산인건설 비전은 어떻다고 보세요? 최고죠. 한국에서 아파트 브랜드는 계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산인건설이 탑이니까 아무리 불황이 와도 명품은 더 잘 팔리는 것처럼 산인건설도 계속 잘 나갈 겁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가 인수하면 산인이라는 브랜드를 안 쓸 건데 그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에? 아, 산인건설 1등 제가 한 겁니다. 비움도 자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엔 아파트를 더 지을 땅이 많지 않고 지방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 모르세요? 안 그래도 내가 재건축 하려고.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재건축 정보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네. 근데 뭐 곧 알게 될 텐데요, 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산인건설 대표 이은민입니다. 네. 어쩐 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산행그룹 M&A 팀입니다. 네, CF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한은 팀장님께 보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페이퍼는 워낙 정확하셔서 윤 팀장님 평판도 그렇고요. 신뢰하죠. 근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네. 어떤 게 걱정되십니까? 재건축 사업들 진행 상황이요. 재건축은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더 잘 알죠. 부동산 하는 회사인데. 주민동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당장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을 위험을 우리가 테이킹하는 거니까. 얼마나 생각하세요? 4,400억입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이 붙을 거고요. 너무 과한데요? 여기 기집행된 금액이 8,800억입니다. 재건축 승인 인허 확률은 반반이고요. 반보다 훨씬 높은데. 8,800에 반 4,400억. 그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는 비용으로 20% 추가하면 그럼 얼마죠? 5,280억입니다. 그럼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 금액이. 7조 4,719억입니다.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금액.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언제까지 오실 건데요? 저는 오늘 실사 끝낼 거라서요.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사진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여기로요. 여기가 할아버지 고향 맞으시죠? 그래. 나랑 만난 것도 여기였어. 알죠. 그래서 찾은 건데요. 할머니, 저 믿으시죠? 오늘까지요. 주민동에서 75% 동의받았습니다. 그럼 받아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한 장은 방금 받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애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그게 비움에게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묘지라니? 비움 D&I가 산인건설을 인수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M&A였는데요. 비움 D&I는 이를 통해 아파트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비움 D&I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죠?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산인건설에서 진행하다가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비움 D&I가 인수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주민 아파트 뒷산에 묘를 썼던 겁니다. 주민분이 할머니신데요. 그 내분은 할아버지의 묘였습니다. 불법이죠, 아마. 네, 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도 해서요. 재건축에 대한 권리를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의 소유주도 산인건설, 이제는 비움 D&I겠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비움 D&I가 할아버지의 묘를 고향으로 이장해드리고 또 재건축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주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A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장에서도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경제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뉴스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 그럼 비움 D&I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시죠. 저희 비움 D&I는 단순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주거지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다운 공간을 만드는 건설사로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징글징글한 분 여기 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아파트 건설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산인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랑 일해요. 보고요. 아, 대표님! 우리 건설 대표님 인사시켜드려야겠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되셨네요. 팀장님이 절 추천하셨다고. 제가요?